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만성신부전 5기랍니다. 투석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N사의 대형 N사 포털에 신부전 콩팥 관련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줍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데요. 아마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올려봤거든요. 저는 아직 투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석하기 전에 투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은 사실상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환자들은 그냥 따라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받았던 부분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직 투석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저번에 검사 받을 때 수치가 4점 중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4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크레아틴 수치를 말해요. 크레아틴이 1.2에서 1.4 정도 되면 한 1기 정도 됩니다. 1기 정도면 뭐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그리고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 심각한 단계는 아니에요. 2기하고 3기는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4기 때부터는 이제 이식을 준비해야 되고 혈액 투석도 준비해야 돼요.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5기가 되면 이제 이식 투석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기라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고 이식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5기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됐다. 그렇게 이제 비속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5기를 진단을 받고 나서 지금 2월 달에 받고 나서 지금 9월 달이죠. 7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뭐 그 삶에 대한 질은 많이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아주 중환자 생활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대로 하고 있고요. 뭐 취미생활도 그대로 하고 있고 뭐 아직 투석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식단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데 그런 평소에 먹었던 데에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고기도 제한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제한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사람들은 어떤 고마움이나 뭐 걱정에 그런 준하는 그런 상황일 때 식사 한번 같이 하자, 밥 같이 먹자 그런 거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신부전 5기 환자들은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없어요, 사실상. 밖에 나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부전을 대상으로 한 뭐 음식점, 순천에 같은데 그런데 대형 도시 같은데 순천 대형 도시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그런 장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투석 다시 진행을 할게요. 투석 이야기만 들어봤는데요. 당뇨 있으신 분은
팔에 정맥이랑 동맥이랑 튜브 꽂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엊그저께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당뇨가 있더라고요. 근데 팔에다가 이렇게 정맥하고 동맥하고 이 두 군데 해가지고 하얀 반창고로 이렇게 붙여놨고, 그분은 당뇨가 아주 심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다른 뭐 병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 도와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저 같은 신부전 환자는 가슴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병동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슴에, 왼쪽 가슴에 이렇게 동맥하고 정맥하고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놨어요. 두 군데를.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화를,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환자분들이 같이 지냈어도.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하루 건너 하루씩 투석하는데 4시간씩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2번 하는 분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3번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이제, 동맥에서 피를 뽑아서 정맥으로 가겠죠. 예, 피를 뽑아서 기계에서 필터링해서 정맥으로 가는데, 들어보니까 100이라는 수치에 피를 뽑으면 그게 100% 걸러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 90? 그 정도가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녹초가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그 뒷날 좀 회복되고, 또 그 뒷날에 회복된 후에 그 뒷날에 또 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목욕 같은 것은 어찌 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궁금했어요. 목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인근에 투석을 잘하는 곳에서 할 것입니다. 이제 투석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전남권에서는 제가 입원했던 곳이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그래, 투석도 기계에 따라 다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투석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이제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하면서, 전남권에서는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 투석은 제일 가볍다고 그래요, 몸이. 그러니까는 투석 기계도 다 다른가 봐요. 제가 보니까 다르는데, 어떤 기계로 하면, 어떤 병원에서 하면 더 피곤하고 굉장히 뭐 그렇지만, 이 병원에서,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굉장히 가볍다, 그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더라. 근데 이제 그 시술을 그러니까 투석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시술을 하잖아요. 이제 동맥하고 정맥하고, 그것은 이 병원이 제가 그렇게 막 믿음을 가진 병원이 아니어가지고, 그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 수술은 아마 큰 병원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석을 위한 시술은 큰 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두섭지만 주저리 떠들어 봅니다. 이제 답변을 그러니까 질문을 어제 점심 먹고 했어요. 1시 47분에. 그랬더니 이제 답글이 나오죠. 이제 오늘 이제 봤는데, 오늘 밤에 봤어요. 이제 그쭉 이제 답변이 달린 것을,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응급투석을 가슴이나 목에 카테터 만들고 하고
팔에 투석할 혈관 시술을 만들고 투석 가능할 때까지 카테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다 이제 댓글을 읽어봤는데 이제 제가 처음 읽다 치고 설명을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응급 상황일 때는 가슴이나 목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저께 알바하면서 봤던 그분처럼 팔에다가 이제 하는가 봐요. 팔에다가.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면 혈액투석을 결정하셨으면 목에 안 하기 위해서 빨리 팔에 동정맥류 시술을 하고 혈관을 키우면 됩니다. 먼저 이런 시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 동정맥류 시술은 이제 이따가 금속이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두 군데 이렇게 반창고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정맥하고 동맥, 그러니까 동맥에서 피가 필터, 투석기에 가서 투석기에서 다시 와서 정맥으로 이렇게 피를 다시 공급받는 내한테서 빠져나갔던 피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구멍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혈관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술을 하고 나서 혈관을 뭐 키워야 되는가 보죠. 혈관 시술을 잘하는 개인병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가렸어야 되는데 뭐 못 가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고 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다가 아래 증상들 오시면 집 근처 투석실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렸는데요. 이제 말기 신분전 투석 임박 단계는 이렇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아까 크레아틴 수치 있죠. 그거하고는 사구체 여과율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심한 구역, 구토, 식욕 부진, 심한 호흡곤란, 심한 전해질 장애, 고칼륨 혈증. 이제 고칼륨 혈증이 이제 발생을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면 심장마비로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를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 심한 체액의 산성화, 의식 저하 및 혼수 경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혼수는 아닌데 조금 뭐라 그럴까 많이 피곤해. 일단 많이 피곤하고 하루에 자는 양이 좀 많고 심한 구역은 아니지만 먹었을 때 좀 거북함. 그러니까 신부전 환자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이제 그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재 상태는 뱃속에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많이 달라고는 해요. 그런데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은 다르지는 않는데 2월 달에 제가 원래 62에서 64kg 정도 되거든요. 이제 조금 연식이 되면서 40대에 올라와서 이제 64kg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원래 대학교 입학할 때 그러니까는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입학할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뭐 군대 가서도 이제 그 이후에도 막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아닌 이상 거의 62kg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밥을 계속 많이 먹거나 밥을 계속 적게 먹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항상성을 가진 체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10kg가 빠졌어요. 10kg 빠졌다가 다시 이제 9kg까지 왔는데 이게 55kg, 56kg 그 정도 상태가 지금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단백질 섭취가 안 돼 버리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도 이제 조금 많이 시리고
뼈마디도 좀 쑤시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체구가 작고 좀 많이 좀 그런데 살이 더 빠져버리니까 옷도 굉장히 헐렁하고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상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밥은 잘 먹어요. 밥 같은 건 잘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땡기는 것도 막 그런데 식욕부진은 아닌데 이제 2월 달에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식욕부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랬었는데 일시적인 거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땡기는데 약간의 가끔씩 구역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가끔 약간 조금 비몽, 혼수까지는 아니고 비몽 사몽 어,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지면 이것에는 해당이 안 돼요. 현재 상태에서 요것들에 대한 해당이 안 되는 상태여 가지고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의사도 처음에 갔을 때 1년 안에 투석해야 되겠네요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또 2달에 한 번씩 지금 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투석 얘기는 아직 오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처음에 비해서 괜찮게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약은 이제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뭐 그렇고요. 그런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슈인 맞나? 그거 인흡수 저해제를 먹고 있고 통풍 그거랑 통풍약이랑 고혈압약 그리고 뭐 불안장애 우울증약 뭐 이런 것들 먹고 원래 그 먹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하루에 먹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의사한테도 이제 따로 이제 우울증약, 불안장애 약 거기는 신장내과가 아니니까 다른데 이제 물어봤는데 영향이 거의 없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하는 바로는 심장하고 신장하고 이런 것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래 복용하면 그러는데 또 그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목요일마다 세미나 다니시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뭐 투어 하다가 그분 믿음이 생겨가지고 뭐 교회 그런 데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분 믿음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는 주치의제도가 없지만 주치의제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치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가슴이나 목에 카테터 심고 투석하는 건 응급투석이라고 하고요. 오래 사용 못합니다. 그렇네요. 가슴이나 목에 하는 거는 응급투석이라네요. 응급한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거고 오래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혈액투석을 하시려면 팔에 동정맥류라고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그 만난 할아버지 알바 가서 만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팔에다가 만드는가 봐요. 복막투석을 하시려면 배에 복막주머니 와도관을 넣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먼저 접한 내용인데, 자주 접했던 내용인데, 이제 혈액투석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고요. 복막투석은 병원에 가지 않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가끔씩 이제 가겠죠. 근데 집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오염이 될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세균 오염 같은 거. 그래서 결국에는 또 투석을 하러 간다고 병원에 간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혈액투석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다
다 팔 동정맥류로 합니다. 가슴 카테터는 응급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가슴 카테터를 심고 투석을 하고 팔에 오타네. 팔에 동정맥류 수술을 해서 팔로 사용하기 전에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이제 쉽게 대조를 예시를 들자면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으면 보험 혜택을 못 받죠. 보험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정상체 병원력이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면 잘 받아줍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장을 받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보험 설계사들은 우산으로 표현을 해요. 우산. 의료비, 사망, 배상, 진단비, 수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전에 대비하라.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 집 식구도 응급으로 투석 시작하게 돼서 쇄골 옆에 시술하고 투석 받다가 수치가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이분 식구가 이제 응급실에 가셨을 것 같아요. 응급으로 했기 때문에 쇄골 옆에 그러니까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선택하라 하셔서, 그러니까 의사가 선택하라 그랬겠죠. 복막투석 카테터 심고 퇴원 후 복막투석하고 있어요. 혈투 정하면 혈관도 심어야 하고 주 3회 투석실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해서 복막 검사하고 복투로 집에서 박스터 기계라고 하는가 보죠. 잠자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복막투석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점이 또 있죠. 이제 세균 번식을 해가지고 좀 목욕하는 것도 혈액투석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그런 거. 혈투, 복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합니다. 복막투석 하다가 안 맞으면 혈액투석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세요. 이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응급투석일 때 쇄골 옆이라 상체는 닦아줬어요. 혈투는 목욕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복투는 정하고 나면 탕 목욕은 안 되고 안정기 접어들면 이게 안정기가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아직 50대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샤워 가능하다 하네요. 아직은 3개월자라 비닐로 잘 씌우고 방수밴드 마무리해서 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도 CR 4에서 5대 CR 하는 거 보니까 크레아틴 수치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5에서 5.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혈액 검사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의사가 4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신 식단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4점
4.5가 조금 안 넘는 상태로 왔어요. 마지막 혈액 검사할 때. 네. 팔에 동정맥류 수술하고 10개월 정도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먼저 수술을 먼저 하고 신부전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버티다가 했으니까 신부전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신부전식을 하고 있거든요. 짜게 안 먹고 될 수 있으면 외식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흠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투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복투는 잘 모르겠고 저는 투석 당일만 빼고 샤워도 하고 조심스럽게 목욕도 하고 그럽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지내네요. 하루 정도 지나면 니들링이 뭔지 모르겠지만 닌게로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국만 조금 남습니다. 처음에는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최근에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주 조금 장수에 대한 유혹도 느껴 사회생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적응 잘하는 동물이고 또한 망각이라는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잘 적어 주셨는데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투석을 이제 결국에는 하게 될 건데 이제 투석을 안 하고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집안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 TV에 나오셨던 아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6, 7년 전에 이제 콩팥 이식을 하셨는데 뭐 생선 날것 이런 것은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건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부전 말기에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으면 그런 내용이 이제 관심이 가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냐면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이제 뭐 관련된 지인한테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투석하기 전에는 이식 대상자의 명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미식 대상자 명단에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 받기로 했다라는 걸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그래야만 이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혈액형과 맞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평균 5년 정도는 만약에 대기를 한다 그러면 평균 5년 정도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투석을 뭐 5년이든 10년이든 하다가 이식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식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그러니까 너무 뭐, 좌절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 식단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해 주고, 뭐, 식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이제, 그리고 뭐, 저도 다른,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식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마무리가 됐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식 수술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잘못돼 가지고 사망할 수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이식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진짜 많아요. 의외로 투석을 해야 되거나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 그리고 이식을 한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환자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너무 많아요. 진짜 많고 거의 뭐 제 심적으로는 거의 한 뭐 8명 중에 2명은 투석 환자인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고 저 혼자만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석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투석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부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찍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콩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눈도 소중한 기관이지만 우리 눈이 신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90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눈이랍니다. 그런데 이 콩팥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콩팥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짠 거, 그런 거 제한하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인하고 구조가 달라가지고 짭짤한 맛을 필요로 하긴 하답니다만은 너무 짰고 맵고 이런 것은 자극적인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예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제한해 버리는 것은 콩팥을 아주 그냥 급속도로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짭짤하게 드시되 싱겁게 약간 싱겁게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고 엊그저께 만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건강하시라고. 건강을 잃으면 그렇다고 많은 환자들이 뭐 투석을 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되기 전에는 설마 내일이야 조금 약간은 뭐랄까 내일이 아닌 그런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내일이 아닌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어디 누가 아프다더라 그래 그러네 예전에 뭐 어떻게 잘 지냈었는데 좀 안타깝네 이렇게 약간 자기하고는 그렇게 크게 간섭이 없을 정도의 그런 걱정. 그런데 사실상 본인이 당해보면, 당한다는 표현을 할게요. 당해보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병원에 가면 정말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간호사한테 죄를 진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의사한테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뭐 매일 힘들겠지만 내가 응석 부린다고 이제 뭐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 여기 병원은 어떻고 저기 병원은 어떻더라. 그런 것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내 아파 죽겠어요. 내 정말 아파요. 그래도 의사는 저기 저쪽 보세요. 저 사람 한 2시간도 안 남았어요. 죽으려면. 뭐 그런 식이에요. 왜냐? 그분들은 내일 모레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죽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 가면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시라. 건강할 때.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가 저번에 사기당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절대 사기 잘 안 당하거든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흐리멍텅해집니다, 머리가. 예, 그리고 산만해지고 집중력도 잃고 어, 정신도 굉장히 다운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웃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진짜 강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아까 방금 말했던 내용 자체가 이제 멘탈이 약해진다는 내용인데,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마다 동네 형하고 같이 1시간씩 40분, 50분, 거의 1시간, 이제 그 형보다 이제 조금 더 걷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매일 하는 이유가 이 조금 더 늦춰보자, 투석이라도 조금 늦춰보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을 과거에 건강했을 때 했으면, 건강했을 때 했으면, 그리고 과거에 의사 말 잘 들었으면, 예,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되셨다면,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돈 안 드는 거니까 좋아요 버튼, 그리고 뭐 댓글 안 달아주셔도 돼요. 건강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